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종의학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동종의학이 어떤 건지 그 개념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사실 뭐 모든 공부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초인데, 이런 동종의학이 어떤 것인지 개념이나 원리 등을 알고 공부를 이제 시작하셔야 기초가 튼튼해야 이렇게 높이 쌓을 수가 있습니다. 동종의학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단 지금 현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의학인 현대의학에 대해서 좀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현대의학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질병을 보는 관점이 내부 혹은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 육체가 처한 구조적 혹은 기능적 고장 상태로 보는 다분히 기계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그러한 질병의 수동적 결과물이 증상이라고 보고 증상 자체를 질병의 부정적인 의미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이제 자주 걸리는 이제 감기로 예를 들면은, 이제 감기에 걸렸을 때 이제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이제 몸에서 열을 내는데, 이렇게 열이 나고 그리고 또 이제 기침하거나 이런 가래가 생기거나 콧물이 생긴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보통 같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들을 병으로 보고 억제하고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열이 난다고 해서 해열제를 먹인다거나, 가래가 생긴다고 해서 가래가 안 생기게 하는 이런 약들을 먹는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동종에서는 좀 그런 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치료도 구조적 결함을 복구하고 질병의 부정적 결과물인 증상을 억압하고 없애려는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만성질환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흔히 비염이라든가 아토피 같은 경우 현대의학에서는 잘 못 고쳐요. 뭐 이렇게 연고 같은 거 발라서 이제 잠시 없애주긴 하는데, 말 그대로 여기서 나온 대로 증상을 이제 억눌러 버리죠. 그래서 뭐 연고 바르고 약 먹고 할 때는 뭐 피부에 가려움이나 발진이나 이런 게 이제 쏙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제 또 약을 끊고 지내다 보면 또 다시 올라오죠. 그게 이제 그 치료의 근본 원인, 그러니까 이런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한다기보다 그 질환으로 나타난 증상, 뭐 가래워하고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없애려고만 하는 그런 치료만 하다 보니까 약에 이제 장기간 약을 이제 쓰게 되면서 약에 대한 부작용도 생기게 되고 병은 고쳐지지도 않고 더 심해지거나 이제 그렇게 되죠. 이게 보통 현대의학의 이제 병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반면 이제 동종의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동종, 그러니까 현대의학하고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비슷한 증상, 즉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에너지를 가진 레머디를 환자한테 먹임으로써 그 병을 치유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좀 생소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인분들한테 좀 이걸 동종의학을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막상 말로 이렇게 설명하려면 또 설명이 잘 안 되는 뭐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그분 본인 스스로도 그 개념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머리로 이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이렇게 말로 또 설명을 누군가한테 말로 설명해 주려고 하면은 그게 참 이렇게 바로바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를 좀 튼튼하게 공부를 하셔야 다른 분들한테도 소개를 할 때
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나라 이열치열 이런 것과 같은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술을 많이 먹고 이제 그 다음날 숙취로 좀 힘들 때 이제 흔히 그런 말 하죠. 술은 술로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뭐 술을 더 먹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긴 해요. 이제 다만 이제 술이라는 그 어느 정도 독성을 가진 원물질을 그대로 쓰는 게 좀 틀린데, 만약에 동종으로 한다면은 술을 희석을 시켜서 레머디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쓰겠죠. 그 외에도 이제 뭐 흔히 이제 TV 같은 데서 볼 때 예전에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예전에 1박 2일 프로그램에서 어떤 시골에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강호동을 만나가지고 자기 아들이 택시기사인데 허리가 앉아서 이렇게 오래 운전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안 좋다고 강호동한테 그 강호동이 차고 있던 허리띠를 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 게 기억이 나는데, 그 할아버지 생각은 천하장사인 이제 강호동이 찬 허리띠니까 씨름을 하던 선수인데다 천하장사잖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차고 다녔던 허리띠를 아들한테서 채우면 그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허리가 튼튼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런 부탁을 한 건데, 동종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비슷한 원리예요. 물론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그냥 그 원리만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지인분한테 소개를 하려고 해도 좀 뭐랄까 사기꾼 취급을 많이 받죠. 그게 말이 되냐고. 동종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레머디를 쓰는데, 그 레머디가 이제 엄청나게 희석을 시킨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희석을 시키고 그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어떤 분자 단위의 물질조차도 남아있지 않게 희석을 시키고, 대신 이제 그 희석 과정에서 에너지가 계속 증가한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건데, 아무런 물질이 없는 걸로 어떻게 치료를 하냐, 이런 그런 원리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도 좀 그런 거 갖고 많이 비아냥거리는 그런 글들을 많이 봤거든요. 아무튼 동종은 비슷한 증상을 몸에게 가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벌에 쓰였을 경우 이제 벌침으로 만든 아피스라는 레머디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가짜 자극을 줘서 우리 몸이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짜 자극을 줘서 그 몸의 항상성을 자극을 시키는 거죠. 우리 몸은 이제 항상 어느 건강한 조건, 일정한 조건, 뭐 예를 들어 체온이면 36.5도, 보통 이제 평균 체온이 36.5도,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운동을 하거나 여름에 날이 덥거나 그럴 때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땀을 흘리죠. 운동을 막 하고 체온이 올라가면 땀이 나듯이. 그렇게 이제 우리 몸은 어느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가 되도록 몸에 가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동요법에서는 뭐 이렇게 현대의학에서처럼 뭐 기관지염이다, 뭐 후두염이다, 중이염이다, 뭐 이렇게 현대의학에서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데, 동종요법 관점에서는 뭐 그렇게 나눈 것 자체가 일단 없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한 환자에서 중이염이 있고 기관지염이 있고 뭐 그러면은 그를 다 같이 이렇게 봐서 그런 증상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레모디를 잘 선택을 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뭐 중이염 따로 고치고 뭐 기관지염 따로 고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환자의 여러 가지 정보를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환자의 이제 뭐 체질적 특이성, 그 인간관계, 외부 환경, 뭐 감정 상태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가지고 그 환자에게 가장 비슷한 레모데를 찾아서 먹이면 건강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어머님들이 이제 같이 공부하다 보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열이 막 좀 심하게 날 경우, 보통 보면은 이제 레모디를 먹이면서, 열에 관련된 레모디를 먹이면서 빨리 열이 떨어지길 바래요. 그러니까 마치 해열제를 먹였을 때 열이 바로 떨어지듯이.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동종은 이제 증상을 억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증상을 더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환자의 반응마다 조금씩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레모디를 먹고 열이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더 오르다가 이제 정점을 찍고 열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까지 가면은 다시 이제 그때서 열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서 이제 뭐 바이러스와 싸울 때 바이러스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죽었을 때,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열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몸에서 이제 땀을 내면서 열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엄마들은 이제 아이가 열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열을 빨리 떨어뜨려 주고 싶어 가지고 막 레모디를 막 이것저것 쓰시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이제 그런 걸 잘 바라봐야 되죠. 열이 이제 레모디 먹음으로써 열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거. 대신 그만큼 열을 빨리빨리 올려서 몸에서 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시 빨리 떨어지는 요런 상태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열이 높게 나는데도 동종을 하는 경우, 열이 높게 나는 경우 그 좀 뭐랄까 처지지 않고 컨디션이나 이런 거 다 좋고 열만 막 높게 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종은 이제 환자가 이제 그 병을 이겨낼 때 열을 더 빨리 낼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열을 낼 때 좀 이렇게 좀 힘들잖아요. 몸도 아프고 막 이런 것들을 좀 감소시키고 좀 편하게 나을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을 잘 바라보셔야 돼요. 무조건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레모디를 막 바꿔가면서 이것저것 먹이시면 안 되고, 아이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가장 적합한 레모디를 좀 쓰시면서, 좀 아이가 힘들어 하더라도 기다리시고 뭐 이렇게 그렇게 좀, 왜냐면 치유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도 필요한데, 보통 엄마들은 열이 나면 좀 많이 다급해하죠. 여기서 나온 얘기 아까 지금까지 한 얘기입니다. 그 환자가, 그러니까 동종에서 볼 때는 환자가 이제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자연의 어떤 에너지를 따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자연의 에너지를 찾아서 환자한테 그걸 줌으로써 환자가 이제 그런 자극을 세게 받고 그거를 다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되돌아가는 힘, 항상성,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하면서 이렇게 그 환자가 갖고 있는 생명 에너지, 그러니까 바이탈, 그러니까 뭐 면역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함으로써 다시 원래대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균형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약간 보조적인 역할로 생각하시면 돼요. 동종의학의 창시자는 그 독일에서 태어난 하네만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하네만이 이제 동종의학을 창시하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이런 동종의학의 원리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하신 이제 현대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라든지 아니면 중세의학자 파라셀수스라는 분들이 하네만 이전에 그런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같은 것으로 같은 걸 치료를 한다, 이런 원리를 얘기를 했었는데, 하네만이 이제 그런 원리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론을 만들고 레머디라는 그런 약제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어떤 의학으로서의 기초를 이제 잡아간 게 이제 하네만이죠. 아무튼 이제 동정의학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 배웠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라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더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거는, 아직 배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동정의학의 개념은 이렇다라고, 잘 정리를 해 두시고, 나중에 지인분들이나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그런, 개념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주위에 이제, 병원을 많이 다니시는 그런 분들, 아니면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추천을 해드릴 때 설명을 일단 잘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동정의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소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기초 개념에 대해서 일단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관심이 있어하면 도와주는 거고, 그냥 나는 계속 병원 치료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뭐랄까, 병을 바라보는 저마다의 관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동정의학의 관점하고 맞아야 이렇게 그분들도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억지로 데려와봐야 몇 번 먹이고 반응이 현치 않고 그러면 금방 또 병원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요. 하여간 이런 개념이라든가 이런 기초 내용들을 튼튼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